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남자 정한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서가 평생 유지될까요? 정서적 안정은 어릴 적 부모님과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억나지도 않은 영유아 시절 부모님의 관심 유무는 자녀 인생에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인이 된 사람은 참 밝고 정서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도 성인이 된 후 정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 불안을 이야기하는 사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사람 등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던 불안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눈치 보며 마음 졸이고 있는 자신의 이런 내가 아니었는데 라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서가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혹독한 환경을 만나자 온실 속 화초처럼 바뀐 환경에선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온실 속 화초라는 단어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회사 밖의 상황과 비교되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이 된 후 정서적 생존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님과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과 환경을 원망하며 평생 마음에 담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기도 펴지 못하고 가진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경받는 분들의 강연을 듣거나 정서가 안정되어 보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님과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편안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안정된 정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고난 후 깨달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극심하게 몸 또는 마음고생을 한 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서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풍파를 유연하게 넘고 마음의 흔들림도 적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기 사고법이 중요합니다. 삶도 다시 생각해보지만 지금 마주한 당황스러운 상황, 상대와 갈등하는 상황 앞에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보다 적게 해주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기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의심해보고 버릴 시점을 아는 지혜입니다.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고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자아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공감이 늘어납니다. 같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은 차분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신중하게 되고 감정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게 되어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 안정이란 사전적 의미와 같습니다. 빠른 사회 변화에도 적응이 빠르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기 사고법은 예측 불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유용한 기술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내면의 힘을 깨닫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덕분에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맞다고 다퉜는데 사실은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신중해지고 상대 말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친 사고에서 열린 사고가 되자 죄를 담는 그릇도 커졌습니다. 칭찬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지적받으면 그 사람을 배척했는데 나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칭찬받지 못해도 지적받아도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기는 정서적 불안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싸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주의자라기보다 무서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감정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른이나 상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과 윤리를 이런 곳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좋은 싸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산적인 토론 과정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토론은 남의 것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를 제지하려면 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해법을 찾기 위해 다시 생각하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싸우듯이 행동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생각하기로 해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정서적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 수년 동안 고생하다 탈출한 방법으로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대로 행동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상대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대 요청에 뜸을 들이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도 좋은 싸움의 방법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이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 중에도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난 상황에서는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나를 바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좋은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내부와 외부에서 걸어오는 싸움과 공격에 깨지기 쉬웠던 정서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된 정서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성 단계에 도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여전히 진행 중인 과도기의 존재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 아접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로 유연해진 생각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과 인간 관계에서 안정적인 적응은 물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 정서적 안정을 만드는 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반백년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빌런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빌런이란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악당 정도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빌런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멘탈 털리지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버려두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